일본 사회를 뒤흔든 대형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도쿄 명문 여고생이 올린 글 하나가 일으킨 전국적 파장. 민족팔이라 불리던 한 여학생의 용기 있는 고백이 일본 전역에서 관련 서적을 완판시키고 주요 TV 방송사들이 긴급 특집을 편성하는 초유의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우익 단체들의 거센 항의와 젊은 세대의 역사 재조명 요구가 충돌하며 일본 사회가 양분되고 있습니다. 일본이 꽁꽁 숨겨온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나면서 일본 교과서 수정까지 논의되는 상황. 한 여고생의 용기가 어떻게 일본 전체를 뒤흔들었는지 그 충격적인 실화의 전말을 지금 바로 확인하십시오. 그 전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도쿄의 명문여고에 다니는 사오리입니다. 오늘도 학교 복도는 시끌벅적했죠. 하지만 갑자기 주변이 조용해지더니 친구들이 저를 둥글게 에워쌌습니다. 아키는 휴대폰을 내밀며 날카롭게 물었어요. 그 영상, 진짜 내가 올린 거야? 무슨 소리인지 몰라 멍하니 쳐다보는데 마코가 손가락으로 휴대폰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제 SNS 계정에 올라간 영상이었어요. 제가 올린 건 맞지만 이렇게 큰 반응이 있을 줄은 몰랐죠. 좋아요 숫자가 3만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한국 가더니 조센징 편드는 거냐? 유이가 비웃듯 말했어요. 조센징이라니. 그런 말은 쓰지 말아야 한다고 배웠는데.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말을 삼켰습니다. 민족팔이도 정도가 있지. 다른 친구가 거들었고 옆에서는 키득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가슴이 턱 막혔습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함께 웃고 떠들던 친구들인데. 넌 조센징한테 세뇌된 거야. 대체 뭐가 좋다고 그런 글을 올린 거야? 답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댓글창은 이미 전쟁터가 되어 있었죠. 일본인 주제에 민족의 수치, 역사를 모르나 봐. 그런 말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교실로 돌아가는 내내 모두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창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제가 올린 글이 왜 이런 반응을 불러일으킨 걸까요? 불과 한 달 전 한국의 문화연수를 다녀온 것뿐인데 그곳에서 보고 느낀 것들을 솔직하게 적었을 뿐입니다. 마음속에서 자꾸만 의문이 피어올랐어요. 내가 잘못한 걸까? 아니면 그들이 몰라서 그러는 걸까? 창밖에는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작년 이맘때는 친구들과 벚꽃놀이를 가서 즐겁게 웃었었는데 지금은 교실 한 구석에 혼자 앉아 있네요. 휴대폰을 다시 꺼내 SNS를 열어봤습니다. 댓글은 더 늘어나 있었고 메시지함에는 모르는 사람들의 비난이 쌓여갔어요. 한숨을 내쉬며 휴대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전철 안에서도 다른 학생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어요. 누군가 제 사진을 찍어 온라인에 올린 모양입니다. 민족팔이 여고생이라는 해시태그와 함께요. 눈물이 차올랐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더 약해 보일 것 같았거든요. 집에 도착해서 방문을 닫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그 나라에서 무엇을 보고 왔기에 이렇게 된 걸까? 한국에 가기 전에 제 모습과 지금의 제 모습 사이에는 무엇이 달라진 걸까요? 머릿속에 그날의 기억들이 하나둘 떠올랐어요. 그리고 그 모든 일의 시작점. 전자책 플랫폼에서 우연히 발견했던 그 소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그 책을 읽지 않았더라면 지금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진실을 알게 된 것이 후회될 리 없으니까요. 눈을 감고 그날의 기억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소설을 처음 발견했던 그 순간으로. 전자책 플랫폼에서 우연히 그 소설을 발견한 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밤늦게 숙제를 마치고 잠깐 독서를 하려던 참이었죠. 요즘 유행하는 책을 찾아보다가 추천 목록 하단에 있던 나는 울지 않았다. 15. 조선의 소녀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뭔가 이끌리듯 그 책을 열었습니다. 첫 문장부터 가슴을 울렸어요. 나는 끝까지 울지 않았다. 누군가가 울어주기를 바랄 뿐. 이 한 문장에 온 마음이 흔들렸죠. 책은 1919년 일제강점기 조선의 15소녀 이야기였습니다.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했다가 체포되어 고문당하는 내용이었어요.
처음엔 단순한 소설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생생했어요. 마치 실제 경험한 사람의 증언 같았죠. 밤새 책을 읽었습니다. 새벽 3시가 되어서야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소녀는 끝내 울지 않았지만 저는 그 아이 대신 밤새 울었어요. 다음 날 학교 도서관에 가서 관련 역사책을 찾아봤습니다. 3.1운동, 일제강점기. 우리 역사 교과서에선 한 단락으로 끝났던 내용들이 두꺼운 책으로 가득했어요. 그중 한 책에서 소설 속 장면과 흡사한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이것은 허구가 아니었던 거야? 그날부터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인터넷으로 찾아보다가 한국문화연수 프로그램을 발견했어요. 망설임 없이 지원서를 작성했죠. 하지만 담임 선생님은 반대했습니다. 사오리, 왜 하필 한국인가? 미국이나 유럽이 더 좋지 않을까? 너의 진로에도 도움될 테고. 선생님의 말씀은 겉으로는 걱정이었지만 왠지 다른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제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그 아이가 진짜 존재했는지,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요. 우연히 오사토루 교수님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 학교 특강에 오신 분이었죠. 역사학자셨는데 강의가 끝난 후 용기를 내어 질문했어요. 교수님, 한국의 3.1운동에 대해 더 알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수님은 잠시 저를 응시하더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직접 가서 확인해 보는 게 좋겠군. 그곳에서 보고 느낀 것이 진실에 가까울 테니. 그리고는 놀랍게도 연수 프로그램 추천서를 써주셨어요. 덕분에 지원이 통과됐습니다. 출발 전날 교수님이 보내주신 메시지가 있었어요. 진실은 때로 고통스럽다. 하지만 외면한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용기 있게 마주하길. 비행기를 타고 가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소설 속 그 아이 정말 실제 인물이었을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모든 의문을 안고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이 여행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교과서에서 보던 한국, 뉴스에서 듣던 한국과는 전혀 달랐어요. 공항부터가 놀라웠죠. 깨끗하고 현대적인 시설, 자동화된 시스템. 일본의 나리타 공항보다 더 세련된 느낌이었습니다. 와, 이게 정말 한국이야? 동행한 미유키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했어요.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죠. 서울로 향하는 공항철도를 타면서 창밖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솟아있고 도로에는 최신형 자동차들이 달리고 있었어요. 이게 우리가 무시했던 나라 맞나 싶었습니다. 첫 번째 방문지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DDP였어요. 미래적인 건물 디자인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곡선미가 돋보이는 건축물은 마치 우주선 같았어요.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결제하는 모습, 무인 카페에서 로봇이 커피를 내리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죠. 이게 우리가 후진국이라고 불렀던 곳이야? 미유키가 다시 한번 놀라며 물었습니다. 저도 답을 찾기 어려웠어요. 학교에서 배운 것과 너무 달랐으니까요. 지하철은 또 어떻게요? 깨끗하고 넓은 공간, 무료 와이파이, 역마다 다른 디자인. 도쿄 지하철과 비교하면 더 현대적이었어요. 휴대폰 하나로 모든 결제가 가능한 시스템도 놀라웠습니다. 사오리,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거 아닐까? 미유키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광화문으로 향하는 길,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도시 풍경이 인상적이었어요. 고궁 옆에 자리한 최신식 빌딩들, 한복을 입은 사람들 사이로 지나가는 세련된 정장 차림의 직장인들. 이질적인 것 같으면서도 묘하게 조화로웠습니다. 호텔에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도쿄 못지않게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우리가 알던 한국과 실제 한국 사이의 간극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일본에서는 항상 한국을 얕잡아 보는 분위기였어요. 조센징이라는 말을 쓰며 비하하고 기술력이나 문화를 폄하했죠. 그런데 직접 와보니 전혀 달랐습니다. 오히려 많은 부분에서 우리보다 앞서 있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밤 호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나라를 무시했을까? 왜 진실을 제대로 알려고 하지 않았을까?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어요. 다음 날 일정은 3.1운동 기념관이었습니다. 그곳에 가기 전까지만 해도 단순한 관광 코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죠. 소설 속에서만 존재한다고 생각했던 그 소녀와의 만남이 3.1운동 기념관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왜인지 모를 긴장감이 몸을 감쌌어요. 마치 무언가를 예감하는 것처럼요. 버스에서 내려 기념관으로 향하는 길,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일본의 봄과 똑같은데 왠지 모르게 다른 느낌이었어요. 기념관 입구에서 안내를 받고 전시실로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 전시는 3.1운동의 배경과 전개 과정이었어요. 조선의 독립을 외치며 거리로 나온 사람들의 사진, 태극기를 흔드는 학생들의 모습. 교과서에서는 한 줄로 배웠던 내용이 여기서는 생생한 역사로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사오리, 이것 봐. 이 사람들, 우리가 알던 것과 달라. 미유키가 속삭였어요. 맞아요. 교과서에서는 폭동이라고 배웠는데 여기서 보니 평화로운 시위였습니다. 폭력을 쓴 건 오히려 진압하는 쪽이었어요. 전시실 깊숙이 들어갈수록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특히 고문과 투옥 섹션은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실제 교도소 사진, 고문 도구들. 소설에서 읽었던 장면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전시실, 잊혀진 목소리들이라는 공간에 들어섰을 때였어요. 벽면에 걸린 사진들 중 한 장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15살 소녀의 사진이었죠. 교복을 입은 소녀는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어요. 그 눈빛이 소설 속에서 상상했던 그대로였습니다. 사진 밑에는 작은 액자가 놓여 있었어요. 그 안에는 바랜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죠. 소녀가 남긴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유리를 더듬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편지의 마지막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는 울지 않았다. 누군가가 울어주길 바란다. 제 무릎이 꺾였어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소설 속 주인공. 그 아이는 실제로 존재했던 거예요. 제가 읽은 책은 소설이 아니라 실화였던 겁니다. 사오리, 괜찮아? 미유키가 놀라서 달려왔어요. 하지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서 숨이 막혀서. 그리고 마침내 터져나온 울음. 그 아이. 소설 속 인물이 아니었어. 실제로 있었던 일이야. 흐느끼며 말했어요. 미유키는 이해하지 못한 표정이었지만 저를 부축해 일으켜 주었습니다. 기념관 직원이 다가와 물었어요. 괜찮으세요? 그리고 제 시선이 사진에 고정된 것을 보더니 무언가 깨달은 듯 했습니다. 이 소녀에 대해 아시나요? 직원이 물었어요. 책으로. 읽었어요. 하지만 실화인 줄은 몰랐어요.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직원은 잠시 생각하더니 저를 조용한 방으로 안내했어요. 그곳에는 더 많은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소녀의 실제 일기, 재판 기록, 증언들. 모든 것이 소설과 일치했어요. 그 소녀는 고문을 당하면서도 끝내 동료들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끝까지 울지 않고 저항했다고 해요. 직원의 설명을 들으며 가슴이 더 아팠습니다. 그 아이는 소설 속 허구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했던 용감한 15살 소녀였어요. 그리고 그 아이의 이야기는 100년이 넘도록 제대로 전해지지 않았던 겁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후 저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었어요. 친구들은 저를 멀리하고 학교에서는 수군거림이 끊이지 않았죠. 하지만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가 본 진실, 제가 느낀 감정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집에 돌아온 첫 주말, 이상한 결심이 들었어요. 우리 집 다락방에 있는 오래된 물건들을 살펴보고 싶었죠. 그곳엔 증조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가족 기록들이 보관되어 있다고 들었거든요. 사오리, 다락방에서 뭐 해?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그냥 옛날 물건들 좀 보고 싶어서요. 대답했어요.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다락방 열쇠를 건네주셨습니다. 너무 오래 있지 마. 먼지 많아. 먼지 쌓인 다락방은 마치 과거로의 통로 같았어요.
낡은 가구들, 오래된 사진첩, 그리고 구석에 놓인 작은 나무 상자. 그 상자가 왠지 눈에 들어왔습니다. 상자에는 와타나베 히로시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증조 할아버지의 이름이었죠. 열어보니 군복과 훈장, 그리고 낡은 가죽 일기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일기장을 펼쳐보니 1919년부터 1920년까지의 기록이었어요. 증조 할아버지는 일본 육군 통역관이셨더군요. 조선에 파견되어 있었습니다. 일기를 읽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일상적인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1919년 3월 1일 이후의 기록들은 달랐어요. 3.1운동 진압 작전에 참여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오늘도 시위대를 진압했다. 모두 죄인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증조 할아버지의 글씨가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마음의 동요가 느껴졌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독립, 자유. 그게 그렇게 나쁜 것인가? 명령에 따를 뿐이지만 가끔은 의문이 든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증조 할아버지의 고뇌가 깊어졌어요. 그리고 4월 초의 기록에서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오늘 신문실에서 한 소녀를 보았다. 15살쯤 되어 보였다. 동료들의 이름을 대라는 요구에 끝까지 침묵했다. 고문이 시작되었다. 나는 그저 통역을 할 뿐이었지만 그 아이는 끝까지 울지 않았다. 아직도 그 눈빛이 꿈에 나타난다. 손이 떨려왔어요. 그 소녀. 제가 기념관에서 본 그 소녀였습니다. 증조 할아버지는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고문 장면을 지켜본 사람 중 하나였던 겁니다. 일기는 계속되었어요. 증조 할아버지의 괴로움, 양심의 가책, 그리고 자기 합리화까지. 모든 감정이 날 것 그대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말하지 말아야겠다. 기록으로 남기기도 죄스럽다. 하지만 잊지 않겠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기억하는 것뿐이니.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이제 모든 것이 연결되었습니다. 우리 집에서 한국에 대한 이야기가 금기시되었던 이유, 할아버지가 일본의 역사를 언급할 때마다 불편해하셨던 이유. 다락방에서 내려와 어머니를 찾았어요. 어머니, 증조 할아버지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특히 조선에서의 일에 대해. 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우리 집안의 아픈 역사야. 말하지 않기로 한 거였어. 하지만 어머니, 침묵한다고 역사가 사라지지는 않아요. 제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증조 할아버지의 일기장을 발견한 후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그 내용을 번역하면서 밤을 새웠죠. 일본어로 쓰인 일기를 한글로 옮기면서 제 손은 떨렸고 눈물이 자꾸 흘러내렸습니다. 고민 끝에 결심했어요. 오사토루 교수님께 이 일기를 보여드려야겠다고요. 교수님께 연락드리니 곧바로 만나자고 하셨습니다. 도쿄 근교의 조용한 카페에서 약속을 잡았어요. 교수님은 늘 그랬듯 정중하고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셨죠. 사오리, 한국은 어땠나? 무언가 찾았는가? 네, 교수님. 제가 생각지도 못한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번역한 일기와 원본을 건넸어요. 교수님은 천천히 그러나 진지하게 페이지를 넘기셨습니다.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더니 마지막 페이지를 덮고 깊은 한숨을 내쉬셨어요. 사오리, 이런 기록을 찾아내다니. 대단해. 교수님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이런 개인적인 기록은 역사 연구에 큰 가치가 있어. 교수님, 이게 다예요. 이 일기가 우리 집안의 비밀이었던 이유를 알겠어요. 증조 할아버지가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게 조금은 위안이 돼요. 교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입을 여셨습니다. 사실 나도 너에게 고백할 게 있어. 나는 오래전부터 일제강점기 시대를 연구해왔어. 특히 3.1운동에 관해서. 그래서 제가 한국에 가는 걸 도와주신 거군요. 그래. 하지만 내 연구에는 개인적인 이유도 있었어. 교수님은 잠시 망설이다가 계속했어요. 내 할아버지는 당시 조선에 주둔했던 군인이었어. 그분의 기록은 대부분 사라졌지만 몇 가지 편지가 남아있었지. 그 편지에는 3.1운동 당시 많은 민간인들을 진압했다는 내용이 있었어.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저 교수님의 얼굴을 바라볼 뿐이었죠.
사오리, 우리는 모두 역사의 일부야. 우리 조상들이 했던 일을 바꿀 수는 없어. 하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기억하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할 수는 있지. 그렇군요. 교수님과 저는 같은 입장이네요. 우리 모두 그 시대의 가해자 측 후손이라는 점에서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서 더 책임감을 느껴. 내가 역사학자가 된 이유기도 해. 두 사람은 오랫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카페의 음악, 사람들의 웃음소리, 창밖의 소리. 모든 것이 멀게만 느껴졌어요. 교수님, 저희가 이제 무얼 해야 할까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진실을 기록하고 알리는 거야. 역사는 승자가 쓴다고 하지만 진실은 항상 어딘가에 남아 있어. 그리고 그 진실을 찾아내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지.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증조 할아버지의 일기를 번역하면서 역사라는 게 단순한 사실의 나열이 아니라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 소녀의 이야기, 증조 할아버지의 이야기. 모두 기억되어야 해요. 그래, 사오리. 내가 그 소녀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진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알게 해야 해.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교수님의 말씀에 힘을 얻었어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제가 본 것, 느낀 것, 배운 것을 세상에 알려야겠다고요. 교수님, 제가 증조 할아버지의 일기를 번역해서 공개하고 싶어요. 물론 가족들의 동의를 구해야겠지만, 이건 단순한 개인사가 아니라 역사의 일부라고 생각해요. 좋은 생각이야. 용기 있는 결정이야, 사오리. 그날, 우리는 함께 진실을 마주하는 법을 배웠어요. 과거를 부정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는 용기. 그것이 그 소녀가 우리에게 남긴 숙제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이 이야기를 전해야 할지,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가족들과 이야기하는 것도 쉽지 않았죠. 특히 아버지는 증조 할아버지의 일기장을 공개하는 것에 처음엔 반대하셨어요. 사오리, 이건 우리 가족의 문제야. 왜 굳이 세상에 알려야 하지? 하지만 제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아버지, 이건 단순한 가족사가 아니에요. 역사의 일부예요. 누군가는 진실을 말해야 하잖아요. 결국 긴 대화 끝에 아버지도 동의해 주셨어요. 눈물을 글썽이시며 제 손을 꼭 잡으셨죠. 내가 오라. 이제는 더 이상 숨기지 말아야겠구나. 그날 밤 오랜 고민 끝에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처음엔 간단한 소개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와타나베 사오리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해요. 이건 제 증조 할아버지의 이야기이자 한 소녀의 이야기입니다. 이어서 증조 할아버지의 일기 중 일부를 번역해 올렸어요. 물론 사전에 역사학자들의 검토를 받았죠. 오 교수님의 도움이 컸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것들, 그 소녀의 사진과 편지를 본 순간의 감정을 솔직하게 적었어요.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나는 울지 않았다. 대신 외쳤다. 글을 올리고 잠들었는데 다음 날 아침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어요. 제 글이 하루 만에 100만 조회수를 넘었다는 알림이었습니다. 일본 전역에서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었어요. 놀랍게도 대부분의 반응이 긍정적이었습니다. 용기 있는 고백, 중요한 역사적 증언, 진실을 말해줘서 고마워. 물론 일부 부정적인 댓글도 있었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 응원의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일본 SNS에서는 3일 진실을 보자라는 해시태그가 실시간 트렌드 1위에 올랐습니다. 사람들이 3.1 운동과 일제강점기에 대해 알고 싶어 했어요. 도서관에서는 관련 서적이 모두 대출되었다는 뉴스도 나왔죠. 그리고 언론사들의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처음엔 두려웠지만 이제 물러설 수 없었어요. 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첫 인터뷰는 떨리는 마음으로 임했습니다. 앵커가 물었어요. 와타나베 씨, 이렇게 큰 반응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셨나요? 아니요, 전혀요. 그저 진실을 말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 소녀의 이야기에 왜 그렇게 마음이 움직였나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그 아이가 울지 않은 이유.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침묵은 저항이었고 그 저항은 후대의 진실을 알리기 위한 것이었죠. 그래서 저도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인터뷰가 나간 후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학교에서는 역사 수업 시간에 제 이야기를 다루기도 했습니다. 전에는 친구들이 저를 따돌렸지만 이제는 많은 학생들이 다가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오 교수님과 함께 증조할아버지의 일기를 바탕으로 한 역사 자료집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증조할아버지가 목격한 역사적 사건들, 그리고 그의 내면의 갈등까지 모든 것을 기록으로 남기기로 했어요. 어느 날 한국에서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3.1운동 기념관의 관장님이 보내신 거였어요. 편지에는 감사의 말과 함께 그 소녀의 친척분이 저와 만나고 싶어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몇 달 뒤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엔 혼자였어요. 그 소녀의 친척분을 만나기 위해서였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처음과는 다른 감정이 들었습니다. 이제 이곳은 낯선 나라가 아니었어요. 제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된 곳이었죠. 3.1운동 기념관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관장님이 직접 저를 맞아주셨어요. 따뜻한 미소로 손을 잡아주셨죠. 와타나베 씨, 당신의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역사는 누군가의 목소리를 통해 살아납니다. 관장님의 안내로 전시실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어요. 그 소녀의 사진 앞에 서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지난번엔 충격과 슬픔에 눈물을 흘렸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제가 할 일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조심스럽게 준비해온 쪽지를 꺼냈습니다. 제 마음을 담은 짧은 글이었어요. 이제는 누군가가 울고 누군가가 싸우고 누군가가 바꿉니다. 당신이 그 시작이었어요. 쪽지를 사진 옆에 놓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누군가 다가오는 기척이 느껴졌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노인 한 분이 서 계셨습니다. 그 소녀의 먼 친척이신 박할머니였어요. 와타나베 씨, 만나서 반갑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기념관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그 아이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줘서 고마워요. 우리 가족은 몇 대에 걸쳐 그 이야기를 간직해왔습니다. 하지만 진실이 알려질 날이 올 거라고 믿었어요. 제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증조할아버지의 일기를 발견한 순간부터요. 할머니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셨어요. 그 안에는 소녀의 다른 사진들과 가족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남긴 정신은 우리 가족의 DNA가 되었어요. 항상 진실을 말하고 불의에 맞서라고 가르쳤죠. 그날 오후 할머니와 함께 남산을 걸으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슬픔도 용서도 희망도 모든 감정이 함께했어요. 할머니는 제게 작은 태극기 배지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이건 그 아이가 항상 가지고 다녔던 것과 같은 모양이에요. 당신도 진실을 향한 용기를 가졌으니 이제 당신 것이에요. 도쿄로 돌아온 날 가족들이 공항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동생까지 모두 환한 미소로 맞아주셨어요. 집에 도착해 함께 식사를 하는 동안 한국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동생이 갑자기 휴대폰을 보여주었어요. 누나, 또 실트 1이야. 제가 한국에서 찍은 사진과 짧은 글이 다시 화제가 되고 있었어요. 이번엔 기억하고 바꿔나가자라는 해시태그와 함께였죠. 식사 후 아버지가 베란다로 저를 불러내셨습니다. 밤하늘을 바라보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사오리, 넌 우리 집에서 가장 용감한 사람이다. 아버지의 눈에 맺힌 눈물을 보았습니다. 그분도 오랫동안 알고 계셨던 걸까요? 아니면 지금 알게 되신 걸까요? 묻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이제 우리 가족이 함께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니까요. 다음 날 학교에 가니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에 저를 따돌렸던 친구들이 다가와 말을 건넸어요. 사오리, 우리가 몰랐어. 내 이야기를 듣고 많이 생각해봤어. 교실에서 역사 수업 시간 선생님께서 3.1운동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수업 마지막에 말씀하셨어요. 역사는 단순한 승자의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의 이야기이고 모든 관점에서 바라볼 때 비로소 온전해집니다. 창가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어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소녀의 목소리, 증조할아버지의 고백, 교수님의 지원, 할머니의 용서.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져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태극기 배지를 꺼내 손바닥에 올려놓고 속삭였습니다. 이제 당신의 이야기는 계속될 거예요. 우리 모두를 통해서. 오늘 소개해드린 도쿄 명문 여고생 사오리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한 소녀의 용기가 100년 동안 숨겨진 역사의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는 모습에 가슴이 뭉클하셨을 겁니다. 우리의 3.1운동이 일본 젊은 세대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들의 양심을 일깨웠다는 사실은 우리 민족의 정신이 얼마나 위대한지 다시 한번 확인시켜줍니다. 역사는 결코 지워지지 않고 언젠가는 진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앞으로도 저희 감동 세스푼에서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그 속에 숨겨진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